첫 번째로는 일단 사진이나 동영상을 준비를 하셨을 거잖아요. 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PC로 일단 옮겨주세요.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USB 케이블을 활용해서 옮길 수가 있었고요. 또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USB 케이블이 없다면은 카카오톡 PC 버전을 이용해서 옮길 수도 있어요. 근데 카카오톡 PC 버전을 활용해서 옮기실 때는 보통 이미지의 사이즈가 조금 줄어서 옮겨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큰 이미지대로 옮겨오고자 한다면은 일단 카카오톡에서 옮기실 때 원본 이미지로 옮기겠다. 요걸 체크를 하시고 옮기면 문제는 없으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조금 줄어든 이미지를 아마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그렇게 심하게 많이 크기가 작아지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만약 활용하신다면 그렇게 이용하시고, 다만 이제 동영상의 경우 카카오톡으로 옮길 때 몇 메가까지만 옮겨진다라는 제약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동영상 옮기실 때는. 자, 세 번째로는 저번에 샌드 애니웨어라는 걸 배웠어요. 샌드 애니웨어라는 게 뭐냐면은 파일 전송하는 프로그램이었죠. 그래서 파일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옮기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일단 사진이나 동영상, 내가 이번에 포스팅할 사진 동영상을 PC로 먼저 옮겨주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옮겼다 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키워드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물론 원래는 선행돼야 되는 건 키워드를 먼저 찾으셨을 때 그에 맞는 사진 동영상을 찍어서 PC로 옮기는 순서일 텐데요. 지금은 순서를 조금 다르게 할게요. 그래서 키워드를 찾아주셔야 되겠죠. 자, 키워드를 찾으실 때 일단은 생각하셔야 되는 건 내가 생각하고 있는 키워드가 아니고요. 내가 이제 포스팅을 올렸을 때 고객이 찾아볼 키워드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또는 제가 고객이라고 적긴 했지만 상대방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내가 고객이 아직 따로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만약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부동산을 한다라고 한다면 보통은 이제 부동산 또는 공인중개 이런 식으로 해서 찾고 싶으시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서 뜨는 경우보다는 여기 사람들이 찾아보실 때는 예를 들어서 중곡동의 원룸을 찾아보거나 중곡동에 주차장 있는 원룸을 찾아보거나 이런 식으로 보통은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고객이 찾을 키워드랑 내가 일단은 상단에 띄우고 싶은 키워드가 현재는 다른 상태시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찾아보실 키워드가 어떤 키워드가 될지 일단은 내가 고객의 입장에서 키워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한 두세 개 정도 떠올랐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자동 완성어나 연관 검색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찾아보시는 겁니다. 아니면은 네이버 광고에서도 우리 찾아볼 수 있었죠? 키워드 광고라는 데서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 광고에 그 안에서 이제 찾아보셔도 되시고, 또는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던 키워드 마스터, 그리고 위자드, 키자드였죠. 키자드, 블랙키위, 이런 사이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몇몇 가지 이제 보조하는 사이트들 중에서 물론 다 찾아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 중에 한두 개 내가 주력으로 찾는 거, 그거를 이제 찾아서 키워드를 뽑아봅니다. 대략 키워드는요, 한 6개에서 한 10개 사이 정도로 뽑아보죠. 네, 그렇게 해서 키워드를 찾으셨다면 그 키워드가 잘 들어가도록 이제 문장을 만드는 건데요. 아마 6개에서 10개 사이에 주력으로 띄울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좀 핵심으로 생각하는 좀 주 키워드라고 한다면 보통 한 2개 정도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제일 적을 때는 아마 1개일 거고요. 어느 정도 뽑으면 한 3개 정도 사이일 수는 있어요. 요거를 이제 제목에다가 적는 거예요. 그래서 주력 키워드 1개에서 한 2개 정도일 거고, 많아졌을 때 한 3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제목에 포함되게끔 좀 자연스럽게 포함되게 작성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죠. 세 번째로 제목에 들어간 키워드는요. 그리고 아까 그거랑 좀 관련된 아까 6개에서 10개 사이 정도 되는 키워드들 있죠. 요런 것들이 본문에 들어가도록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일상적인 내용들도 물론 처음 이제 접근할 때는 괜찮으시긴 하겠지만요. 결론적으로 내 블로그에 일상적인 내용이 더 많아지면은 내 블로그의 성격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그냥 내가 가볍게 블로그를 연습해볼 목적이야 라고 하신다면 그냥 일상글 올리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목적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업을 위해서 이제 그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신 경우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정보를 찾아볼 때 그 블로그가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에 좀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블로그로 그렇게 꾸며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오늘 블로그 포스팅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그와 비슷한 내용들을 올리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키워드들이 좀 자주자주 나온다면 그게 이제 유효 키워드가 되는 거거든요. 해서 그렇게 하면서 블로그의 전문성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제목에 들어간 키워드나 아니면 앞에서 나머지 이제 한 6개, 10개 정도 찾은 키워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목하고 관련된 키워드겠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것들이 본문에 잘 들어가 있도록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대충 글자 수라고 한다면요. 한 1500자 정도? 너무 많으면 한 800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긴 하네요. 800자에서 1500자 이상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진이나 동영상은 글과 글 사이쯤에 넣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한쪽에 사진을 너무 쏠아 넣거나 하면은 그 또한 보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왜냐면 고객이 이제 글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체류를 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이제 보면서 체류를 하기 위해선 지루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 사진, 아니구나. 사진, 글, 이런 형식으로 중간중간에 그렇게 넣어서 지루하지 않도록 그렇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동영상은요. 내가 이제 키워드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맛집이다 라고 한다면 아마 사진들을 좀 많이 찍으실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정보에 대한 거다 라고 하면 사진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진이나 동영상은 키워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한 6장에서 한 10장 정도 넣는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더 많이 넣으면 더 좋긴 해요. 그리고 맛집 키워드들은 보통 한 2, 30장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일단은 한 6장에서 10장이나 적은 건 대략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더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넣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블로그 영역에서도 물론 볼 수 있어요. 뷰라는 영역에서 볼 수가 있겠지만요. 우리가 만약에 뷰 영역에 뜨지 않더라도 웹사이트 영역에서 블로그의 글은 보여지고요. 보여지는 곳은 일단 첫 번째로는 뷰라는 영역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웹사이트라는 영역에도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영역 있죠? 그 부분에도 블로그의 글이 보여지고요. 네 번째로는 동영상이 있다면 동영상 영역까지도 따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맛집 포스팅이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지도가 들어가 있는 포스팅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하면 지도 부분에서도 같이 또 볼 수가 있는 게 이 블로그 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영역들을 따져서 볼 수가 있으므로 일단은 블로그 글을 쓰시면 아무래도 좀 좋은데요. 이미지 부분에서는 말씀드리자면 사진을 썼던 걸 또 똑같은 사진을 또 쓴다. 좋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거 이제 유사 이미지로 걸려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 쓴 사진을 다시 쓴다고 해서 그게 또 보이거나 이러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블로그의 지수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지는 약간 다른, 만약 똑같은 이미지를 쓰려면 뭐 테두리를 더 넣는다든지 사이즈를 조금 더 줄인다든지 일부를 약간 잘라낸다든지 등의 약간의 변화만 주셔도 다른 이미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는 조금 다른 이미지들을 활용할 것 정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이미지를 갖다가 쓴다라고 했을 땐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일단 그렇게 맞춰주시고, 이미지 부분에서는 사실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똑같은 이미지를 쓴다라고 했을 때는 메모라는 부분에다 이미지를 넣어서 복사를 해서 붙이면은 이미지로 체크가 되지 않고 들어가기 때문에 보여지는 부분에서 상관은 없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변칙적인 부분 말고 기본적인 부분으로 얘기한다면 이미지는 똑같은 이미지를 자꾸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쵸? 근데 내가 동영상이 없을 때 동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일단은 제일 쉬운 방법으로는 아마 RC 동영상 만들기가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슬라이드 형태의 사진 동영상을 만드는 거였어요. 해서 내가 만약에 동영상이라는 카테고리도 좀 차지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이런 RC 동영상을 만들어서 집어넣으실 수도 있다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경우도요, 동영상을 넣었을 때 좀 좋은 경우라고 한다면 키워드를 먼저 검색을 해서 찾아봤을 때 내가 적은 키워드, 그러니까 고객이 찾아볼 키워드에 동영상 탭이 앞쪽에 좀 잘 뜬다 라고 한다면은 넣으시면 좋겠지만, 동영상 탭은 뜨지도 않더라 라고 한다면 굳이는 쓰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 그것도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이런 영역들이 보여지고요. 아까 지도 같은 경우는 지도를 넣으신 경우 그 지도에 관련된 업체 뒤에 뜨겠죠. 이런 식으로 보여진다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요, 그래서 블로그 포스팅을 하실 것들을 일단은 사진 PC로 옮겨놓고 키워드 찾고 실제 이제 본문을 만들어서 글을 쓰는 부분까지 해서 만드실 거예요. 물론 이 본문을 쓰실 때도 지금은 제가 이렇게만 적었지만요. 만약에 내가 서론, 본론, 결론까지 좀 정해져서 체계적으로 넣는다면 굉장히 깔끔한 블로그 포스팅이 될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렇게 하시기 좀 힘드시다라고 한다면 그냥 간단하게는 이런 내용들을 잘 들어가도록만 좀 해주셔도요. 블로그를 띄우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으니까 이 정도만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사진부터 옮겨보죠. 자, 세 가지 방법 중에서는 저는 샌드애니웨어를 이용해서 PC로 옮기는 방법을 한번 해볼 거예요. 핸드폰에 샌드애니웨어 어플을 저번에 설치를 하셨었죠? 해당 어플로 잠시 열어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제 핸드폰의 샌드애니웨어 화면입니다. 샌드애니웨어로 들어왔을 때요. 일단 가볍게 광고가 보이고 나서 제가 핸드폰으로 찍었던 사진들 또는 동영상 또는 받았던 어떤 파일들이 이렇게 보이죠. 자, 여기에서 내가 옮길 사진을 고르는 거예요. 저는 그냥 평소에 이제 뭐 이런 식의 어떤 사진들을 좀 많이 찍거든요. 자,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로 한번 선택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포스팅의 내용을 뭘로 올릴 건지를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동영상을 찍었던 게 있으니까 그릭 요거트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스벅 요 메뉴를 해볼까요? 자, 만약 선택하신 게 있다면은 해당 메뉴를 이렇게 찍어서 선택을 골라주시면 돼요. 요거 말고 더 찍은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밖에 없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보내기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받는 기기에 6자리 숫자 키를 입력하세요 라고 나오죠.
여기 그 QR 코드도 있고 숫자 코드도 보일 텐데요. 이거를 PC에 샌드 애니어를 열어서 여기다가 옮기면 되는 거예요. 자, 샌드 애니어 여기 받기에 보시면 키 입력 있는데 요 휴대폰에 뜬 번호를 여기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확인을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파일 전송할 파일들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이거를 어디로 옮길 건지 위치를 선택을 하는데 요거를 만약에 지금 포스팅할 내용이니까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다 넣어 놓을게요. 보통 폴더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 놓으면 어떤 내가 포스팅 하실 때 그 안에서만 파일들을 찾으면 되기 때문에 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신메뉴 뭐 이런 정도로 적어서 이름을 만들고요. 요거 폴더 선택을 한 후에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은 그 부분에 이 파일들이 이제 다운이 받아지는 거예요. 저 혹시 이런 보안 경우 때문에 액세스 허용 누르시면 됩니다. 자, 몇 장 안 되니까 바로 전송 완료됐고요.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 내가 홍보를 한다 또는 사람들한테 이제 알리고 싶다. 저는 보통 이게 두 번째 제 블로그는 리뷰 블로그다 보니까 이런 사진을 조금 찍은 거를 가지고 해볼 건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좀 메뉴들을 좀 많이 찾았는지 일단 인터넷으로 먼저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네이버에다가 예를 들어 스타벅스 신메뉴, 뭐 스타벅스 뭐 신상 뭐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자, 이런 부분이 자동 완성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일단 스타벅스 신메뉴 요거를 먼저 좀 보죠. 그러면 요 내용을 일단은 메모장도 좋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메모장 같은 거에다가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포스트잇이나 뭐 이런 종이에다 적어놔도 돼요. 예를 들어 그냥 제가 이렇게 스타벅스 신메뉴라고 적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연관 검색어들이 있습니다. 이 연관 검색어는 스타벅스 신메뉴를 찾은 사람들이 많이 많이 이제 검색을 했었던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2022 스타벅스 신메뉴도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파일명, 아까 전에 그 메뉴의 이름도 한번 적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보면은 좀 비슷하긴 하지만 키워드를 몇 개 또 뽑아보면은 뭐 요런 정도가 보이네요. 그리고 제가 마셨던 게 이 미드나잇 베르가모 뭐 콜드 브루라는 요 명칭이었으니까 요것도 아마 쓸 것 같고요. 이름이 너무 길죠? 그러고 이거를 이제 키워드 마스터 같은 데 가서 여기다가 적어보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적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관련 키워드가 또 나오죠. 그러면은 이런 데서 이제 필요하신 것들을 가져다가 만드시면 됩니다. 사실 이 메뉴는 맛이 없어요. 그래서 맛없다고 쓰려고 합니다. 네, 어찌됐건 간에 이런 식으로 관련 키워드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요. 스벅 신메뉴라고 제가 찾아본 것 같은 경우는 총 조회수로 보면은 12,910건 정도의 조회수가 있었지만 문서수는 한 10만 건 정도로 한 8대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드나잇 콜드브루 이렇게 적은 거는 지금 보니까 총 찾은 거는 1180건이지만 문서수는 5690건으로 5대1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원래 이름대로 미드나잇 베르가모 폴드브루라고 적은 거는 PC 모바일에선 꽤나 많이 찾았어요. 근데 문서수는 4709건으로 비율로 보면 0.24율. 그렇다면 얘는 요 이름으로 쓴 것들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데 비해서 문서수는 적은 거니까 요런 걸로 띄우면 그래도 앞쪽에 뜨기가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율이 지금 보면 이 미드나잇 콜드 요까지만 적은 건 너무 높아요. 그럼 저는 이거는 빼고 아마 찾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적은 거는 비율이 3.12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대략적인 비율들은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요런 정도를 저는 아마 키워드로 잡게 될 것 같네요. 저는요. 이게 리뷰 포스팅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매번 이게 메뉴들이 좀 달라지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정보성 포스팅을 하고 만약에 마케팅을 위한 포스팅을 하는 게 맞다면 항상 쓰게 되는 비슷한 키워드는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 나중에 이제 작성을 해서 넣으시면 되는 거고. 자, 어쨌든 관련 키워드들을 대략적으로 뽑으셨다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제목을 지어 보도록 할 거예요. 좀 제일 좀 많이 좀 쓸만한 게 어떤 메뉴가 될 건지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서 넣게 될 텐데, 요것도 찾아볼까요? 3월 신메뉴. 요거도 보면은 비율 괜찮네요. 그러면 스타벅스 뭐 3월 신메뉴 이렇게 해서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뽑아보고 뭐 그러면 스타벅스 3월 신메뉴 미드나잇 베르가모 폴드브루 리뷰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좀 깔끔하게 내용이 적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제목을 정하고 그 제목에 해당하는 요 키워드들 내용들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옮겨 오시고요. 그 다음 관련 키워드를 먼저 뽑아 보세요. 그런 후에 어느 정도 이렇게 관련 키워드가 뽑아진 것 같으면은 이제 우리가 포스팅을 한번 작성을 해볼 거예요. 포스팅 작성은 그리 어렵진 않은데 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뽑은 키워드들을 넣어서 글짓기를 한다. 그렇게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글 쓰는 거랑 조금 다른 점은 얘네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그 문장 안에다 넣는 거. 그것만 좀 다를 뿐이에요. 블로그로 가시고 내 블로그를 눌러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글을 쓸 건데 내 메뉴에 보시면 글쓰기가 있죠. 내 메뉴에 글쓰기를 눌러서 이렇게 열어주시면은 글을 쓸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뜰 거예요. 사진을 넣고 그 다음에 인용구 구분을 제가 보통은 이렇게 제목 부분을 복사해서 인용구에다가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고칠 메뉴가 있다면 고칠 내용은 살짝 고쳐주셔도 됩니다. 인용구를 앞쪽에 넣는 이유는 조금 더 예뻐 보이게 하기 위해서고요. 좀 더 그래도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일단은 제목에 쓰인 것이 내용에서도 한 번 더 반복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진들을 넣은 걸 보면요. 이 사진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 넣은 사진이 대표 사진이 돼요. 그리고 사진을 찍은 게 조금 어둡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더블 클릭하시면 사진의 밝기나 대비 이제 보정할 수 있는 메뉴로 들어와집니다. 여기에서 사진들을 밝기 대비를 보정하신 후에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